자, 개념원리 수학상 오늘은 283쪽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점과 한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할 거야. 그런데 이 거리를 구하는 그러니까 구한 거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응용할 수 있냐 없냐가 여기서 주된 내용이고, 여기서는 물론 여러분이 이것도 뭐 너무 어려운데 나 그냥 공식만 외워야지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공식만 외워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공식 외우는 애들은 대입 자체를 못한다? 진짜 외우기만 생각을 안 하니까. 뭐가 뭐고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대입 자체를 못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공식을 대입을 하면서 얘가 어디에 있는 애고까지 다 외워야 해. 그래서 외울 게 굉장히 많아져서 이쪽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만들어지는 공식도 증명을 좀 해줄 거예요. 증명을 해주는 건, 증명의 목적은 그거야.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제대로 외우지 않는다면 나처럼 풀어야 해. 내가 증명해주는 과정처럼. 그래서 증명을 보여주는 거고, 물론 좀 여러분이 증명까지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보거나 아니면 한 번씩 따라해 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딱 하나의 개념을 배워요. 좌표평 메뉴에 임의의 한 점이 있어. 정지에 있는 점. 그 점의 이름을 x1, y1이라 이름을 부를 거야. 첫 번째 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점 밖에 한 직선이 있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얘는 정지에 있는 점이라서 정점. 정지에 있는 직선이라서 정직선이라고 하거든. 이 정점과 정직선 사이에 거리 구할 거야. 야,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근데 거리의 개념은,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가장 짧은 선. 그럼 가장 짧은 선은 어떻게 찾을까? 그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을 할 때 이 거리 D라고 쓸게. 왜 수많은 알파벳 중에 D라고 쓸까? 디스턴스야. 그래서 그 거리를 구할 건데, 자,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직선의 이름을 AX 뿔, BY 뿔, C는 0이라고 둘게요. 이게 중요하다. 공식을 대입을 할 때는 걔를 저렇게 이름을 붙여야 해. 그럴 때 저 디스턴스 D는 공식이 뭐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야.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외울 수 있을까? 일단 AB는 뭐냐? 직선의 X랑 Y의 계수야. 그게 분모로 들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분자는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점의 좌표를 대입했다 생각해버려. 그렇지? 그렇게 외우면 생각보다 쉽게 외울 수 있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했다. 그러니까 X는 X 자리에 Y는 Y 자리에 대입했다. 그런데 왜 절대값을 씌워줬을까?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왜 절대값을 했을까? 거리니까. 거리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0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루트를 안 씌워줬을까? 루트는 그냥 양수야. 루트 3은 이것 자체로 양수라고. 그래서 루트는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식,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응용을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점이 아니라 0,0이었어. 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분의 절대값 0,0을 대입한 거라 생각을 하라고. 절대값 C. 이게 원점 사이의 거리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냥 공식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식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돼. 외울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할게요. 이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구한 이 거리라는 거는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부터 이 점 사이 거리야. 그럼 이 수선의 발을 x2, y2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조건을 좀 만들 거거든요. 자,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해. 수직하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지? 그렇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일이다 조건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기울기 구해봅시다. x2-x1 분의 y2-y1 곱하기 여기 기울기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b분의 a지. 곱했더니 마1이래. 그러면 이렇게 곱해. 그러면 여기서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변을 그 얘로 나누고 막 이래저래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근데 얘로 바꾸는 게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지.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 곱한 게 같다잖아. 는 2n이니까.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얘를 는 k라고 둘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로 우리는 그 식을 해결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d는 선분 AH의 길이잖아. 선분 AH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식을 이렇게 둬버리잖아? 그러면 x2-x1은 ak가 되고 y2-y1은 bk가 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리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 공식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x2-x1을 제곱하면 a제곱 k제곱 되고 얘는 b제곱 k제곱이야. 그런데 얘를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제곱수라서 루트 밖을 나갈 수가 있지. 그럼 얘 루트 밖을 나가면 여기서 절대값 씌워줘야 된다. 즉 우리가 구하는 공식은 이것만 구하면 돼. 즉 k만 구하면 돼. 그러면 공식이 다 정리가 되겠지. 야, 그럼 k는 어떻게 구할까? k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 그 말은 대입하면 참이란 뜻이야. 그럼 얘를 활용할 거야. 그럼 이 식은 참이야. 그런데 여기서 식을 변형하잖아. 그러면 x2는 x1 더하기 ak가 되고 여기는 y1 더하기 bk가 돼. 공식이 복잡한 만큼 증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k가 들어있는 참인식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할 거예요. 전개한 다음에 그러면은 ax1 더하기 a제곱 k 더하기 by1 더하기 b제곱 k 더하기 c는 0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k니까 k가 아닌 다른 아이들은 다 이항을 시켜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k로 묶었으니까 걔로 나눠줘 버려.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k 구했지? 구한 k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공식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제곱수니까 절대값을 취할 필요가 없다. 제곱수니까. 제곱해보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든? 하지만 얘는 절대값을 취해줘야 돼. 지금 k자리에 대입한 거야. 그리고 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지금 d가 된다고? 그런데 이 절대값을 취했는데 식 자체가 다 음수지. 절대값은 어차피 라스트에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모든 아이들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다 바꿔야 해. 하나만 바꾸면 안 돼. 그 상태에서 사실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랑 같지. 약분이 가능해. 그래서 공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정리되는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공식 중에 가장 외우기 어려운 공식이겠죠? 그러면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가 한 것처럼 수선의 발의 이름을 붙여서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외워야 하는 거야. 알지? 이제부터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직선이 주어지면 무조건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는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배우잖아. 그러면 뭐도 구할 수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어. 그걸 한번 구할 거야. 자, 어떤 직선이 있대. 그 다음 또 어떤 직선이 있어. 얘는 평행해. 기울기가 똑같아. 대신 이게 C 다시 여기만 다른 거야.
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까? 방금 설명한 이 공식으로 이 평행한 두 직선을 구할 수 있다고.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이 공식 활용해서. 이 공식은 언제 사용할 수 있다고? 언제 사용할 수 있어? 아니, 야, 그냥 거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점과 직선의 거리야. 응? 그치.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이게 직선이 아무 점이나 니네가 찾아. 예를 들어 직선이 x뿔 y 마 2는 0이야. 그럼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찾으라고. 뭐 있을까? 아무 점이나. 그치, 1,1 같은 거. 찾아. 그냥 공식 쓰면 된다고. 그럼 자동적으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이겠지. 평행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둘이 똑같고. 그럼 그냥 이 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는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대충 숫자만 그냥 집어 넣을게. 이건 계산이 복잡해서 어차피 뒤에 문제가 있거든? 어떻게 구할까? 그치, 한 변의 길이 먼저 구해. 우리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을 구할 수 있잖아. 이거 하나 구해. 이거 구했다. 별표.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잖아. 높이만 구하면 돼.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 그치?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해. 그래서 그 직선부터 1,1까지 거리 공식 때려버리면 높이 나오겠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 알겠죠? 근데 넓이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설명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설명해 줘버리면 너희가 직접 이렇게 계산 안 할 것 같아서. 구할 수 있는 쉬운 공식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여기서부터는 사고력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85쪽 한번 볼까? 자, 필수예제 14.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상수 K를 구하세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아? 이게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과 그냥 뭘 흘리듯이 들은 친구들의 차이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는 0을 만들어야 돼. 제일 먼저 할 거는 얘가 는 0이 돼야만 공식을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분모에다가 444를 곱해.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그 상태에서 공식을 쓰면 돼요, 그냥. 공식 할 땐 D 먼저 적어. D는 하고 분모. 분모는 뭘까? 공식이 뭐였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25야? 왜 3, 4를 준지 알겠지? 분모 예쁘게 풀리라고. 보통 피타고라스 수 많이 준다. 분의 절대값.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대입하는 거로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6이고 대입하면 이거니까 이게 2K-6이지. 그게 2예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절대값 2K-6이 얘가 5니까 10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2K-6은 10이다. 2K-6은 마 10이다. 늘 만족하는 K 구하면 돼요. 알겠죠? 공식만 집어넣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은 평행한 두 직선이거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할까? 설명을 해줬는데. 그치,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찾아.
뭐 할래? 1,7. 근데 1,7은 비추야. 왜냐면 공식에서 대입해야 되잖아. 숫자가 크면 조금 불리해. 최대한 좀 작은 숫자를 찾는 게 너희가 계산이 좀 편하다. 1,7은 너무, 그 1,7도 나쁜 수는 아닌데. 뭐가 낫겠냐? 마이컴마, 괜찮다. 이렇게 위에 있는 점을 찾아. 1,7도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숫자가 좀 커지니까 좀 작은 거 위주로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공식을 쓸게. 얘부터 얘까지 거리 t는 루트, 그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고. 뭐야? 절대값 마이 컴마 1을 대입한 거. 그러면 k 마오지. 그게 2루트 5래. 그러면 절대값 k 마오가 2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10이지. 여기서 그냥 암산으로 구할 수 있겠네. k는 15와 마오.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생각보다 쉽죠? 다음 거 한번 볼까? 자, 필수예제 16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야. 이거 되게 지저분하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에게 알려주는 그 공식은 이제 필수가 될 거야. 아마 거의 오늘까지만 이렇게 계산하고 다음부터는 그 공식 사용해서 풀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좀 시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서 삼각형을 대충 그리고 이름을 막 붙여. 상관없어. 약간 기하학적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고민을 조금 해야 돼. 어디를 밑변으로 잡을지 정도만 고민을 하자. 왜 이렇게 적었냐. 어디를 밑변으로 잡을지 정도만 고민을 하자. 계산하기 좀 쉬운 거. 눈에 보이는 게 있니? 다 복잡하지? 어디를 해도 복잡하네. 그러면 여기를 그냥 밑변으로 할게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 36이지. 일단 이게 루트 50이야. 그러니까 2루트 13. 자, 이제 높이만 구하자. 높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 점을 지난 이 직선을 구해야 돼. 이 직선. 그럼 이 직선을 구하려면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야 하거든.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빼면 4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마 6이지. 그럼 기울기는 마 2분의 3이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하고 나서 얘가 마 3,2를 지나거든. 그러면 마 3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돼야 돼.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계산이 좀 쉽게 되는 점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 선택해서 조금 계산이 지저분한 것 뿐이에요. 일단 맞지? 여기다가 1거 집어넣을까? 1, 마사 집어넣자. 1 집어넣었을 때 마사가 돼야 해. 마 2분의 5구나.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걸 는 0을 만들어야 한다고 2를 곱해. 그러면 3x 뿔 2y 뿔 5는 0이에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 이게 높이거든. 높이니까 여기서는 h라고 적을게.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루트 13이지. 여기도 루트 13 나오거든. 약분 되겠네. 절대값 2,5를 대입해.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여기 21. 이게 높이야. 자, 그럼 넓이 구할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밑변이 아까 이거였죠. 이게 2루트 13이야. 루트 52니까. 높이는 13분의 루트 13분의 21. 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얘네가 약분되겠죠? 그래갖고 답은 21.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거 구하는 것만 연습하면 돼. 다음 페이지 볼까? 다음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좀 잘 외워놔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시험에 진짜 필수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런데 이거는 약간 일종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볼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데
그 규칙을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움직여서 생기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점이 있어. 그런데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점을 알려주세요라고 해. 이 점을 고정을 해두고 얘부터 거리 5만큼 떨어져 있는 애를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걔를 내가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뭐가 될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저만 나 고정시켜. 얘로부터 거리가 5 떨어진 애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평면에서. 그럼 그거 뭐 되겠냐? 원이겠지. 이걸 마치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거리가 5인에 즉 거리가 5이면서 5인 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자취를 나타낸다. 그 자취야. 그래서 그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가계이등분선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가계이등분선의 특징이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등분하는 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선의 이름이 가계이등분선인데 이거의 특징은 내가 위에 어떤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럼 이 수선의 발의 길이 같아. 이렇게 하면 이 수선의 길이도 같고 내가 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즉 가계 이등분선의 또 다른 이름 얘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모임이야. 혹은 점의 자취야. 이게 가계이등분선의 특징이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계이등분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거리가 같은 식을 구할 거야. 그게 조금 말이 어려워. 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첫째, 나중에 아마 그 수학 상이 끝나기 전까지 자취의 방정식을 진짜 한 10번도 넘게 이야기를 할 거야. 오늘 처음 등장한 거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외워놔야 한다. 첫 번째, 내가 구하는 점을, 구하려는 점을 x, y라 이름을 붙여.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이 자취의 방정식을 한 점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는 건데 그 위에 있는 점의 이름을 x, y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 그래야 식으로 나와. 그 다음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여기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식 세우는. 딱 여기로 끝나는데 나중에 원방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그냥 약간 구색 맞추기 하는 거야.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라서.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이거 되게 쉬운데 개념이 어려워서 그래. 내가 구하려는 이 가계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얘를 x, y라 이름을 붙여. 근데 가계이등분선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가 특징이야. 그러면 딱 그 조건을 사용하는 거지. 문제에서 하나의 직선의 이름을 이거라고 했고 이거라고 했어. 그러면 이 점이야. 점이 1,2가 아니라 그냥 미지수라고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2제곱 더하기 제곱 5지 분의 절대값 얘를 대입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대로 적으면 돼. 그 다음 또 얘랑도 거리가 같아. 루트 또 5네. 일부러 너희 계산 쉽게 해주려고 문제를 이렇게 준 거예요. 분의 대입해. 그대로 쓰면 되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얘만 정리하면 그게 가계이등분선이야.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분모 같으니까 이렇게 되거든. 근데 둘 다 절대값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뿔마가 돼.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나눠서 정리하면 돼. 이게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같대. 둘이 같은 부호거나 다른 부호거나 경우 수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면 플러스일 때 하나 할게.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 이항하면 x 마 3y는 0이지. 하나 나왔어. 1번.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면 이항하면 3x 뿔 y 플러스니까 마이는 0. 이거 두 개 나와. 답이 2개 되는 거야. 알겠니? 왜 2개일까? 그치. 난 가계등분선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냥 너희에게 보여준 건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가 더 있는 게 이 선도 이쪽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 특징도 여기서부터 얘까지 거리랑 같아. 그래서 2개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예각을 이등분하는 선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상황을 보고 둘 중에 답을 결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기울기 보면서. 그건 연습 문제 있으니까 연습 문제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이게 제일 어렵다. 요것만 잘 하면 되는데 이걸 할 때 항상 설명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이 가계이등분선은 어떻게 도 연결이 되냐면 이건 굉장히 심한 문제인데 내심 구하기로 연결이 돼요. 내심을 찾는 법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의 내심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흐름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째, 그냥 얘랑 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 방금 하듯이. 그래서 하나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구하면은 계산하면 2개 나온다 그랬지. 둘 중에서 삼각형 내부에 있는 걸 너희가 결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더 해. 얘네 둘의 이등분선을 또 구해.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개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얘네들의 기울기를 보면서 사이에 있는 걸 결정을 해줘야 돼. 근데 3개까지 할 필요는 없어. 물론 하나를 더 구해도 되는데 구해봤자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첫 번째 구한 각의 이등분선과 두 번째 구한 각의 이등분선을 연립방정식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내심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는 것만으로도 난이도 최상이야. 심화서에서 등장하고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씩 걸릴 거야. 학교 시험에 나와 근데. 좀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그래서 너희가 외워야 할 건 딱 하나야.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네네. 이것만 외워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낼 수 있다고. 그때쯤 되면은. 그러면은 결론을 좀 지어주면 지금까지 우리는 심으로 끝나는 게 총 5개가 있는데 4개를 배웠어. 제일 먼저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일 먼저 사실 나온 건 외심이야. 외심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나? 삼각형의 외심 어떻게 찾았게? 아니야. 가계등분선 방금 했잖아. 내심이라고. 외심 어떻게 찾는지 기억나? 외심의 특징이 뭔데? 외심의 이름을 A, B라고 하면 이 셋 길이가 같잖아. 길이가 따로 구했었어. 그러니까 2점, 2점 하니까 둘 길이랑 같아요, 식 하나, 같아요, 식 하나 이렇게 구했었다고. 그게 외심 구하기야. 계산이 좀 지저분해. 그런데 외심은 사실 이렇게도 구해도 돼. 외심 찾는 방법?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면 앞으로는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다음에 있을 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외심은 이렇게. 외심 다음으로 배운 게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어떻게 찾았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최악이네. 그렇지. 세도에서 3으로 나눴잖아. 무게중심은 구하기가 진짜 쉬워. 그래서 무게중심 찾는 거 배웠어? 근데 사실은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기도 하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이거 사용하지 않아. 복잡하니까. 그 다음 배운 게 뭐냐. 지난 연습 문제에 있었던 수심이야.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서 그은 수선. 아니야. 여기서 그은 수선. 여기서 그은 수선 해갖고 이거 찾는 거. 이거 수심이라고 하거든.
요거 세 가지 일단 배웠었어. 근데 수심을 친구들이 보통 뭐랑 헷갈리냐면 요거랑 헷갈려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랑. 차이가 뭐냐면 수심은 이런 식이었어. 외심은 변 기준으로 이렇게 요거 하나 찾고 요걸 하나 찾아. 점을 안 지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찾는 게 외심이었어. 내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다? 그러면 딱 그 외심으로 나와. 그리고 나서 방금 배운 내심. 내심은 방금 설명했듯이 내각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내심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내심을 찾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 내심이 각의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뭔가 떠오르는 거 없니? 없어? 각을 둘로 나누면 딱 그림 예쁘게 그려줬잖아.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지, 비율. 이거 대 이거의 비는 이거 대 이거의 비라고. 그거 활용하면 각의 이등분선 찾아갖고 이거 구할 수 있다고. 이거 구하면 두 점을 지는 직선 구할 수 있지.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비추. 왜 비추할까? 이게 만약에 길이가 13대 5처럼 예쁘게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 루트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골 때리는 거야. 알겠지? 근데 모의고사에 루트로 나오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니네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 지금 니네가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지라고 하는 이유들은 너희는 어떤 거냐면 중학교 도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 내심이 뭐고 외심이 뭔지 외울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 왠지 못 풀지 이건.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구나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여기서 배우는 주된 내용이야. 공식 외우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공식 외운다고 해서 여기 문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 모르면 못 푸니까. 이거 좀 다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